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둘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는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뭔가 이제는 한 발자국 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한 두 자릿수 관세율 인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예상을 깼죠. 세 자릿수. 각각 11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쪽으로 145%였다가 이걸 이제 30% 관세로 됐고요. 중국이 미국 쪽으로 관세를 했던 것이 125%에서 이제 10% 관세율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다. 협상이 이제 시작 물꼬를 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경제 무역 관계 협의를 위한 이런 메커니즘이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양자 무역 틀에서 아마 미국이 중국 쪽, 중국이 또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를 이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일단은 잘 시작을 했다,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울 거란 전망을 깨고 합의를 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역시나 경제적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역성장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관세로 인해서 성장 둔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아이폰 민심이 참 무서웠죠. 그러니까 아이폰 가격이 높아지면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장난감 민심도 굉장히 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젠 장난감을 30개 사야 되는데 이제는 2개밖에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매점에서 이제 매대가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중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간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성장률, 연성장률을 5%를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1분기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러다 보니 빨리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양측 모두. 그래서 경제적인 현황 때문에 일단 두 그룹이 모여서 이제는 협의를 진행했고, 저는 이런 점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뭐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디커플링 안 한다라는 거에 공감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디커플링은 중국을 아예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거를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소매점 가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급망 분리는 디커플링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로 분위기는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차차 90일 유예다 보니까 이 90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강하게 맞붙었던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 90일 동안 혹시라도 다시 뭐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 90일 동안 이제 유예를 받은 거고 이제 낮은 관세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혹시나 이제는 뭐 지금 한간에서 그랬잖아요. 치킨 게임이다. 한마디로 누군가 한 명은 길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물꼬를 텄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으로 갈 수 있는 모종의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또 한 가지 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뭐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뉴욕 증시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통해서 크게 오른 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보도들이나 이제 뉘앙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호 관세는 사실 유예됐지만 사실상 이제 품목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미지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료에 보여줬다시피 이제 뭐 뉴욕 3대 지수는 크게 다 올랐습니다. 이 전부터 어젯밤부터 이제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물 시장도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만큼 뭐 뉴욕 시장 오른 것만큼의 상승률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 포인트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뉴욕 증시가 다 일제히 올랐다고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보시나요? 저는 일단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우호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과연 언제 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풀리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세율도 생각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미중 간의 무역 협의문을 봤는데 그 보고 나서 느꼈던 것은 자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였거든요. 역시나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이 몰리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금값이 올랐었는데 이제 금값은 이제 안정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권값도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상 경제는 살아 움직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이게 갑자기 악재의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리셋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1분기에 역성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역성장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처음 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는요. GDP가 뭐가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 그다음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사실상 이제 순수출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관세 때문에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세 피해 가려고 수입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 이제 관세가 이제 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성장, 그러니까 순수출 부분에서의 이제 풀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 문제만 좀 빨리 더 확실하게 풀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미국 경제 지금 하드 데이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라는 거는 정량적인 어떤 지표들입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인데 나쁘지 않아요. 미국 지금 하드 데이터는 우리가 심리 지수가 나쁜 거지 이 하드 데이터는 견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 문제만 풀린다 그러면 미국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흐름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과 언제 만나느냐.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게 합의가 90일 동안 이제 휴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타협이 되려고 그러면 정상에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만나느냐 아니면은 통화를 언제 하느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화나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 이 얘기만 나와도 이제는 거의 그러면 관세 이슈가 실무진에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에서는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관세 전쟁이 원활하게 풀린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겠고 또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번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분명히 양측 다 얻은 게 있고 또 잃은 게 있을 겁니다. 네. 이걸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리 추구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자존심 싸움 해봤자 양측 모두 피해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고 그래서 실리 추구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이 얻은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얻었던 것은 이제 39%의 지금의 실효 관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과거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실효 관세율이 11% 됐습니다. 이거보다 3배 많아요, 지금. 근데 인하를 해도 사실상 실효 관세율가 한 39%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미국 쪽으로 관세를 세게 했던 이유가 이제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예요.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2월과 4월은 큰 폭으로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최대의 소비 시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리 추구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과의 빠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사실상 이렇게 좀 합의가 나선 건데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얻은 게 있고 이제 중국도 얻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은 일단은 미국의 약점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해서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곤란한 상황이 있다. 요게 이제 약점이 노출이 됐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채권이라는 거죠. 근데 채권 가격이 흔들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약점이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공급망 부분에서 중국을 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죠. 중국도 잃어버린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막상 많은 나라들과 이제 미국과 대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별로 따라주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이제 연대가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피부로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얻은 게 있고 잃어버린 게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깎았는데 네. 우리는 과연 이제 USTR 만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만큼 깎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미국과 어느 네. 정도 합의가 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영국과 중국이에요. 일단 그러네요. 영국하고는 아예 합의를 봤죠. 근데 두 나라와의 이제 관세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게 10%라는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편관세 10% 남기고 사실상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중국 쪽으로 30% 관세했던 거는 기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관세 20% 붙여서 30%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 영국도 똑같고요. 중국도 똑같아요. 그럼 10%라는 관세가 미국 쪽이 생각하는 관세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제는 간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에 이제는 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2차 협상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거는 분명히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 지금이 25%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좀 다운할 수 있는 그래서 10% 이내로 사실상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영국과의 그 합의를 했을 때 자동차,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서 쿼터제로 묶어버렸거든요. 이렇게 풀어냈는데 우리나라는 쿼터제로 가면 손해라고 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143만 대가 미국 쪽으로 가는데 규모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자동차의 쿼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지켜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곧 우리나라 차례 아니면 일본 차례거든요. 네. 이제는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단히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약값 인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가 외국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쟁점이 될 거라고 전 봐요. 왜 네.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자국 내 약값을 싸게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1기 때 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제약업체의 로비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상당했어요. 예.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죠. 국내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합니다. 이윤이거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이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국내에서 못 버는 이윤을 해외에서 벌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 나갈 때에 이제는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중국이겠지만은 더 많은 이윤을 벌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국 내 제약회사들은 불만사항이 없어지죠. 그럼 자국 내 약값은 싸게 하고 대신에 바깥에서 비싸게 받으면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약값 높여라. 약값 높여 더 많이 달라 우리 쪽으로.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될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 제약업자들이 이걸 간파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벌써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3월 달에 미국 의약품 수입이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70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퍼센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전달 대비해서 70%나 늘어났고요. 1분기로 늘려서 본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오는 약값을 더 많이 수입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관세 책정되고 더 많이 부를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자국 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하나만 또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아이폰 민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아이폰 17 이제 새로 나오면 가격 오른다 이런 네. 보도들이 계속 나와요. 중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부품값 때문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 어떤 이유라고 봐야겠어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상호 관세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가 된 거지 품목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애플의 CEO죠. 팀 쿡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미 지금 이제는 9억 달러의 타격을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불필요한 비용 9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 9억 달러는 거는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미 애플을 만들 때, 아이폰을 만들 때 여기서 관세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진을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애플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미 사실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우리는 아이폰 높여야 돼, 가격 높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마존이 관세 때문에 물건값 높이려다가 뭐 백악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관세 때문에 아이폰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높아질 거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